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학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실 거죠? 7월이고요. 네. 3학년 학생들은 뭐 기존에 학종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과를 정해놓고 네. 이제 많이 생각을 했을 건데 요맘때 이제 항상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게 혹시 계약학과? 계약학과? 그런 용어가 이제 조금씩 들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첨단학과 얘기도 조금씩 나옵니다. 반도체? 그래서 도대체 이제 그 과들이 어떻고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 계약학과, 첨단학과 증원 얘기가 많습니다. 네네. 당장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이 가는 24 대입부터 네. 요게 이제 증원이 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취업이 불황이다. 그렇죠. 취업이 힘들잖아요, 불황이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의대가 열풍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의대가 빨아들였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죠.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의대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반사적으로 취업형 계약학과에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의대만 가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 국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출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 하면 보통 뭐 삼성, 뭐 LG, 그리고 현대, 뭐 SK,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네. 대학이 개설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학에 개설되는 학과를 우리가 계약학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인재가 좀 필요한데 네네. 대학에서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냐? 맞습니다. 그런 그리고 거네요. 아무래도 좀 더 그 기업에 바로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가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교육과정 자체도 사실 상당히 실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좀 뽑아서 우리가 뭐 대학 입장에서도 뭐 꼭 먹고 알 먹고 학생 입장에서도 취업이 보장이 되고 그렇죠. 기업에서도 자기들이 원했던 인재상을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낸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내년도 현황을 보니까 237개 학과로 좀 늘었죠. 그러네요. 늘었네요, 학과가. 그리고 좀 놀라운 사실이 학과가 많지 않아요? 그러게 의외로 굉장히 많네요. 네네, 의외로 상당히 많고 학생 수도 그러다 보니까 뭐 8,016명에서 8,299명. 네. 그래서 상당수의 계약학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모르는 측면에서. 거보다는 알고 있으면 훨씬 맞습니다.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사심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왜냐,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왜 이런 걸 몰랐지 옛날에? 그러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번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계약학과의 원조는 네. 성균관대거든요. 이 성균관대에 지원하는 기업이 삼성전자고. 삼성. 예,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에 여기 보시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성균관대는 우리가 학교 갈 때도 되게 유명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처음 생긴 거예요, 계약학과로.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삼성전자에 모두 취업이 되는 오. 형태로 지원이 됐고 그게 계속 명목상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뭐 두 개 2강인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게 네. 해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렇게 네. 이제 계약학과를 만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계약학과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네. 보통은 계약학과는 한 대학의 한 학과인데 네. 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학과예요. 그런 게요. 굉장히 네. 많네요. 그래서 반도체공학과 아까 SK에서 지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융합에너지공학과 SK고요. 차세대 통신학과 이게 SKT.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예, 그래서 이 대학 기업과 대학이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학하는 방법을 보니까 전형을 보니까 이 학생부 교과를 운영하는 거는 융합에너지공학과 네. 요 이제 한 5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머지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면 뭐 학교 활동에 굉장히 맞아요. 열심히 한 학생들이 그래서 뭐 전형의 취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학과에 관심 있고 흥미도가 높고 또 이걸 계속 꿈꿔왔던 학생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면 네네. 취업은 100% 보장이 되나요? 100%예요. 10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과랑 조금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죠. 네네.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인원수가 적습니다. 적네요. 예, 대신에 이제 4년제 전액 예, 지원을 받고 그것만 해도 이제 상당한데 100% 네. 취업이 보장이 돼요. 이거 정보를 모르고 그냥 지원했던 나중에 아쉽다 할 걸 하는 학생들도 맞아요.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걸 제가 알았으면 여기 있지 않겠네요. 지금 여기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약학과와 관련해서 첨단 분야 학과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 여기 이제 증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죠. 일반 대학 첨단 분야 및 또 보건 의료 분야도 첨단을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첨단 분야로 하면 이제 654명 그래서 1829명이 순증했다. 첨단 분야에 엄청나게 많이 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보실 거는 수도권도 있지만 이 비수도권 그 지방 국립대를 거점으로 해서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학생들이 좀 이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나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사실 뭐 성균관대 반도체는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경북대 반도체학과 그러면 이것도 계약학과거든요. 네네. 그 경북대가 있는 위치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연계돼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직감적으로 아실 텐데 그래서 그런 학과에 좀 이제 지원하는 것도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분야도 지금 보시면 간호학과 등 5개 보건의료학과에 532명이 이제 배정이 되는데 이제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수도권은 이제 39명, 네. 비수도권에서 대부분 많이 늘었다. 수도권은 많이 늘진 않았지만 네, 수도권 너무 과밀이라 사실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좀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주제랑도 네네 맞아요. 그래서 간호학과 점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은 사실 수도권만 고집할 필요가 아니라 어차피 면허가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을 한번 이제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학부가 생겼어요. 첨단 융합 학부. 어. 그래서 대학들이 참 이제 발빠르게 진행이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계약학과는 아니고요. 네. 이제 요 형태를 보면서 앞으로의 이제 융합 학부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대학 입장에서도 이게 3학기를 이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1학년 1, 2학기 지나고 네. 2학년 1학기를 지나면 3학기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5개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역시 네. 반도체가 나오고 지속 가능 기술 전공, 혁신 신약, 약 얘기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약대가 또 이제 관심이 있죠. 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융합 데이터 과학 전공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말만 들어도 이제 좀 첨단을 달리는 이런 학과들을 서울대에서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요즘 좀 트렌드인 좀 주제들이 많네요. 네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드냐. 네. 우리 이게 지금 사실 설명이 좀 이과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문과 얘기는 아니고 첨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과에 치우쳤는데 네. 이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올해 이과의 상위권 공과대학은 점수가 많이 떨어지겠다. 상위권은? 네. 왜냐하면 반도체 학과나 이런 매력적인 학과들이 네. 지방에도 많이 생기고 지금 계약학과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한 친구들은 그런 대학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일반 공과대학 점수는 좀 많이 내려갈 것 같다. 뭐 내가 공부를 잘한다면 뭐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학과에 맞아요.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수시 원서 쓸 때 그런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과 학생들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연세대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도 보니까 계약학과인 공과대학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무려 정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로 이제 두 배로 늘린 거죠. 늘렸네요. 예 그리고 뭐 인공지능학과 요즘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34명에서 58명으로 확대한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는 첨단 과학과들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인공지능학과, IT 융합공학. 여기서 이제 계약학과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고요. 네. 나머지는 계약학과는 아니지만 네. 이 첨단 학과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이런 이제 추세에 있다. 점차 이제 정원을 늘리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인을 잘해야 되겠어요. 이제 봤더니 난 계약학과인지 알았는데 아닌 학과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계약학과는 정원외로 뽑아요. 정원외로. 그러니까 정원으로 잡히면 대학 입장에서 좀 손해니까 그렇죠. 정원외로 이렇게 선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기업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단순한 형태였는데 네. 연세대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로도 뽑죠. 네네. 그다음에 수시에 학생부 종합도 형태가 있고 네. 논술도 있고 또 정시도 보여요. 다 있네요, 골고루.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서 네.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을 두루두루 섭렵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전형을 짜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고루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가고 싶나 봐, 그죠?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계약학과를 넘어서 첨단 분야에 이제 정원이 증가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이 첨단 첨단 분야가 있는 대학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전공도 있고 몇 명이 늘었냐 하니까 상당히 이렇게 늘어난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 10개 교우고 817명이 이렇게 정원을 증가시켰고요. 비수도권에서는 더 이제 눈에 띄실 거예요. 네네. 여기 31개 학과고 무려 1000명. 많이 늘었네요. 네네. 1000명이 이제 학과로 이제 하는데 보통 대학들을 보면 지방 우리가 뭐 거점 국립대, 네네. 거국대라고 부르죠. 예, 거점 국립대 형태에서 많이 이렇게 첨단 분야 정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상위권의 이과는 좀 점수가 하락하지 않을까 올해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씻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그다음 네. 비수도권은 색깔을 칠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학과들이 뭐냐 하는 걸 아마 화면 한번 멈추고 관심 있는 학과나 또는 아니면 관심 있는 대학이 어디 있을까 또 인원은 몇 명 뽑을까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학과가 네.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그 첫 번째 형태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 불려요. 일찍 취업을 시켜주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3년 과정을 하게 되면 4년제 학사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1학년은 그 대학에 다녀. 네네. 그런 다음에 2학년부터 기업체에 근무를 하면 그게 학점으로 인정을 해요. 아예 기업에 취업해서 네. 실무를 배워라. 네, 맞아요. 그래서 2학년부터 그 기업에 가기 때문에 조기 취업형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1학년은 그 대학에 다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학생이 이제 돈을 못 버니까 1학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전체 지원을 해주고 2, 3학년이 되면 기업이 50% 부담을 해줘. 그리고 50%는 자부담. 왜냐 월급이 나오니까. 네, 그걸 합쳐서 이제 다니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가천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에리카, 뭐 동의대. 이 부산에 있죠. 뭐 이런 과들이 보이네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넘겨서 대전, 경남, 뭐 경일대, 그다음에 호남, 제주의 전남대, 국립목포대, 순천향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느낌이 좀 지방에 있는 네네. 이런 학과들도 있다. 그래서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아는 사람만 또 가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이 지방에 있지만 이런 이제 내가 보고 관심 있는 과인데 나는 그럼 취업을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학비가 좀 부담스럽다. 맞아요. 이런 친구들은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네. 보통 이제 기업체 취업형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약학과입니다. 인기가 많죠. 네네.
그래서 4년 전에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아까 그거보다는 이게 조건은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좋네요. 높아. 점수 그리고 높고. 해당 기업체의 취업을 100%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형태인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보이지요.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그리고 뭐 카이스트 포스텍도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경북대도 친구들이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네.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학과 하면 사실 이것도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군 의무 복무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해 공군 기술 장교를 육성하는 목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학비 4년제 전액을 지원을 해요. 국방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지원했으니까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 의무 복무.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뭐 몇 년을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고려대, 세종대부터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국방 관련이에요. 그래서 국방 관련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복무 그 뭐지? 기관에 보면 네. 7년 이렇게 써 있으니까 7년 동안 복무를 해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인가요? 네. 좀 길긴 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7년인데 네. 7년 하고 이제 거기서 계속 있으니까. 승진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이쪽으로 빠진다. 어차피 뭐 그럼 큰 상관은 없겠네요. 사이버 국방학과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사실 요즘은 전자적인 장비 네. 운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데요. 그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대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네. 후에 이제 취업까지 고려할 수 있는 학과니까 오늘은 정말 꿀 정보.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다음 주제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